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 초록맘입니다. 성탄절 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정말 고요하게 됐습니다. 202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는데요. 사랑을 전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여러 방법으로 전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탄절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껴두었던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정도 보내는 것도 최소한의 사랑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오전을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라는 책을 첫 장 읽다가 연은글 부분에서 쉬었죠. 오늘 연은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은글은 작가의 책을 쓴 의도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글쓰기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사람들과 어울려 글을 쓰는 사람은 없다. 일고 일문, 한번 고독할 때마다 하나의 문장이 나온다. 그 문장을 빚어내고자 내 일상과 마음의 방을 만들고 그 방에서 고요히 사유를 가다듬는다. 아무리 힘든 날도 그 방에 들어서면 그곳에 나와 내 아내나 두 사람만이 존재하여 마음이 평온하다. 내 안에 나는 정신분석학으로 보면 무의식일 수도 있다. 원고를 한 권의 책으로 엮으며 중복되는 내용이나 인용이 있어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그러다 끝내 반복되는 인용 하나를 지우지 못해 남겨두었다. 어식되지 않은 무의식이 곧 운명이 된다는 카를 구스타프 융의 말이다. 서로 다른 글에서 같은 문장을 두 번 인용한 것은 내 무의식이다. 두서 없는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다듬어 다시 쓰는 과정에서 나는 내 무의식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 글 쓰는 시간은 무의식을 의식하게 하는 순간이다. 덕분에 나는 글쓰기로 운명을 바꾸며 살았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조건은 내 운명이다. 돌이켜보면 내 운명을 바꾼 건 스스로 선택한 독서와 글쓰기였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알게 되겠지만 우연히 읽은 책 한 권이 아내와 나를 맺어주었고 글쓰기 덕분에 지금 내 삶이 온전한다. 읽지 않고 쓸 수 있는 자는 없으며 쓰지 않고 계속 읽는 자도 없다. 쓰고자 읽는 자는 속독하지 않고 숙독한다. 글쓰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곧잘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필사한다. 작가의 호흡을 따라 한 자씩 뺏겨 쓰는 행위야말로 가장 곡진한 숙독이다. 읽기와 쓰기는 한 몸인 것이다. 아내는 가끔 내가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아내에게 답한다. 나는 소심하지 않고 세심하며 우유부단하지 않고 신중하다고. 불가에서 일체유심조라 하듯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세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의미와 해석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저 보지 않고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의미를 아는 자가 읽는 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는 자는 읽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읽는 자는 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의미는 생각이 아니라 기록이기 때문이다. 함께 사는 아내가 나를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부인하고 싶지 않다. 나는 때론 결단력 있는 사람이 부럽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결단은 확신에서 나오며 확신은 모든 소통의 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머뭇거림과 망설임, 눌변,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사랑한다. 공자는 마흔을 프로기라 하여
세상에 미혹됨이 없는 나이라 하였다. 논어를 가까이 두고 읽었던 젊은 날의 나는 빨리 40이 되고 싶었다. 산다는 것이 고단하고 상념이 어지러워 삶이 명료했으면 했다. 하지만 신을 훌쩍 넘겨도 부록은커녕 삶은 여전히 갈팡질팡 헤매의 연속이었다. 그 헤맨 끝에 깨달았다. 부록은 40이 되면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애써 노력하여 얻어내는 삶의 경지라는 사실을 나이 들어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공부하는 이유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 어린 나이에도 매일 지루한 반복 같다는 생각에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싶었는데 책을 읽으니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좋았다. 이 책은 어릴 때부터 도서를 좋아했던 자가 중년이 되어 어설프게 깨달은 내용을 혹여 잊을까 싶어 기록해둔 것이며 소심한 자가 갈팡질팡하며 고민한 흔적들을 정리한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발터 벤야민은 인용만으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하였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 듯하다. 어쩌면 내 글들도 모두 언젠가 내가 어떤 글을 읽으며 갈무리해 두었고 느끼며 새겼던 순간들이 혼재되어 정리된 것일 테다. 내가 읽은 모든 책의 저자와 내게 깨달음을 주었던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원고를 꼼꼼히 읽고 조언해준 제자 이주영 선생과 무턱대고 보낸 원고를 세심히 읽고 출간을 제의해 주었으며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은 윤은미 편집자께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버시고 동료이자 연인인 아내, 취업 불안과 마주한 딸, 투병 중인 아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한다. 여기까지 저자의 여는 글이었습니다. 이제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일부 그래도 산다는 것, 예술과 철학에서 찾는 삶의 가치들,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야기를 돌려드리다, 아우라, 왕의 오믈렛과 군대라면, 낭만의 기원과 가치, 시를 읽는 이유, 퉁크툼, 덧없이 흘러 아름다운 인생, 사랑은 기억을 공유하는 것, 잃어버린 고독을 찾아서, 원숙한 늙음을 고민한다, 미도운 말은 아름답지 않다, 소설을 읽는 이유. 자, 제2부 그래도 안다는 것. 책을 통해 삶의 가치들, 책을 통해 얻는 삶의 가치들.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공독, 마음의 경계를 허물다. 독서, 인간의 어떤 가는 일.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 리카가 책을 읽는 이유. 진정한 독자. 타인의 삶과 리빙 라이브러리. 에토스, 운명을 바꾸는 글쓰기. 과거로부터 배우는 지혜. 보수동 책방 골목의 가치. 독서, 연민과 자기 이해의 여정. 제3부 그래도 견딘다는 것. 고통과 불안 속에 버티는 삶의 가치들. 스트레스는 중력이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는가. 젊은 날의 방황은 아름답다.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 다산전략용과 체계바라.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시간의 놀라운 발견. 자전거를 타는 이유. 행복의 3가지 조건. 폭력은 인간의 숙명인가? 애도
슬픔을 기록하는 슬픔. 소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까닭. 자, 제4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사람과 사람 연결된 삶의 가치. 착한 사람들의 사회. 우리 시대에 통과 의례가 필요한 이유. 호기심은 젊다. 체견. 사람을 알아보는 3가지 방법. 가족이라는 이름의 숙제. 부모로 산다는 것. 가족 음악회의 가치. 여자는 남자와 내가 다르다. 지역신문이 가야 할 길. 신문과 하이퍼로컬 저널리즘. 확신은 모든 소통의 적이다. 여기까지네요. 다음 편에는 진짜 본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코로나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